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데드라인 앞두고 압박하는 발언이 계속 이어졌죠. 이것 때문에 이제 장중에 좀 불안하게 움직이다가 파키스탄 총리가 2주간 협상 기한을 연장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막판에 이제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아직 그 효과는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죠. 이게 이제 중동 사태 때문에 이후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반응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주목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제 배당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배당금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만 있다라면 이제 또 증시에 든든한 어떤 뒷줄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혼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우는 하락하고 S&P와 나스닥은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올랐다 하더라도 그 폭은 거의 미미했죠. 막판에 이제 파키스탄 총리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 전환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뚜렷하게 결정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맞춰놨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업종으로 봐도 오른 업종, 내린 업종, 숫자는 거의 비슷한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알파벳이 올라가면서 그걸 포함하고 있는 업종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갔고, 필수 소비재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렇게 엇갈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오름폭 내림폭이 현저하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서 증시 전체가 좀 눈치 봤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데드라인 앞두고 무시무시한 발언을 또 했죠. 그러니까 SNS에 이제 한 나라의 문명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르그 섬에 군사시설을 공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벙커, 레이더 기지, 탄약 저장소 등을 이제 공격했다고 하는데, 부두라든가 에너지 시설은 공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알려졌고, 근데 어쨌든 하르그 섬을 공격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긴장도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한때 양측의 협상이 완전히 차단됐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헤란 타임즈에서 미국과의 대화가 완전히 닫힌 것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고, 또 악시오스에서도 회담의 일부 진전은 있다,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불안정하던 증시가 하락폭을 또 제한하는, 예,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그런데 막판에 이제 지수가 상승까지 이제 밀어 올릴 수 있었던 거는 파키스탄 총리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해결 위한 큰 진전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2주간 협상을 좀 기한을 더 달라, 그러니까 이걸 양측에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협상 기한을 2주 동안, 그러니까 공격하지 말고 데드라인 이때 공격하지 말고 2주 정도 시간을 더 달라. 그리고 이제 이란에는 이 기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좀 개방해 달라. 그리고 양측 모두 이 2주 동안에는 공격하지 말고 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란 쪽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백악관은 이제 대변인이 제안을 확인을 했고 곧 답변할 예정이다, 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일단 최소 2주 정도 협상을 추가적으로 갔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타임라인을 좀 그려보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를 올렸죠. 이란 문명이 사라지게 될 거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거의 영토를 초토화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을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란 하르그 섬의 군 시설을 공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르그 섬이 갖는 의미를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란의 어떤 에너지의 90%를 차지할 거다. 그래서 저게 완전히 초토화가 되거나 점령이 되면 이란의 경제는 거의 말라버리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공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 군 시설만 공격을 하고 에너지 시설이나 부둣가는 초토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한적인 어떤 공격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이 됐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보도 나오기를 악시오스에서는 이제 협상의 진전이 있다 일부,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테헤란 타임즈, 이거 못하네, 하여튼 테헤란 타임즈에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 직전에 일부 매체에서 이제 이란이 모든 대화에다 철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테헤란 타임즈에서는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은 게 파키스탄 총리가 앞서 말씀드린 2주간 협상을 좀 더 해야 되니 연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어쩌면 양측이 다 받아들일 것 같고, 또 이 기간에 어떤 형태가 됐든 타결이 될지도 모르겠다, 부분합의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제 막판에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유가 반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엄청나게 출렁거렸습니다. 막 하르그섬 공격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압박하고 이럴 때는 뭐 117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파키스탄 총리 이제 저 내용이 알려지면서 111달러까지, 그러니까 종가로는 이제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는 이제 그런 반응이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제 어제 제가 밤에 블룸버그에 나온 그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정리해가지고 또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휴전 가능성, 전면적인 어떤 휴전 가능성은 일단 뭐 낮다고 보고, 블룸버그에서는 다음에 이제 그 중간 정도 되는 거는 공격 날짜를 다시 미루는 거, 이게 이제 중간 정도 확률. 다음에 이제 높은 확률로는 제한적인 공격 또는 이제 광범위한 공격, 어쨌든 공격이 단행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병력이 확대되면서 지상전 가고 뭐 이런 건 이제 낮은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과 높은 확률 사이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한적인 공격이 저 하르그섬 공격한 게 그런 의미였나? 일단 뭐 일부에서는 이제 이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다리 몇 개를 공격을 할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 하르그섬 공격한 게 제한적인 공격한 걸로 이제 봐야 되나, 뭐 위협한 걸로 봐야 되나,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단행이 되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 초반에 이 중에 어떤 쪽으로 가는구나라는 게 대략적으로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무작정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게, 그 어제 야후에 나온 기사 이걸 보면 그 미국 가계 순자산의 40%가 주식이라서,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주식과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지금으로선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하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어제 가디언지에 나온 이제 기사가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 군인들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그 민간 시설을 폭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전쟁 범죄로 취급을 받을 수 있어서 이건 나중에도 처벌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그걸 또 안 하면 명령 불복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군인들이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또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모를 리는 없고,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공격하기에는 트럼프 자신도 전쟁 범죄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게 과연 될까?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후폭풍은 엄청날 텐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보면 대형주 쪽에서 이제 애플이 폴더블 폰이 좀 출시가 지연될 것 같다. 이제 엔지니어 테스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출시가 좀 지연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애플이 하락을 했고요. 알파벳,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은 올랐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벳과 엔트로픽 이런 쪽에서 계약건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유나이티드 헬스가 올라간 거는 뭐 일종의 이제 보험수가 인상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지급금이 올라간다더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일부 종목 빼놓고는 오름폭 내림폭이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좀 데드라인 앞두고 좀 눈치 보는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기술 업종이 주가가 싸졌다, 이런 정서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S&P 500하고 기술 업종하고 여기에 이제 PER 차이, 선행 PER 차이, 실적 대비 몇 배 거래되나. 근데 보통 이렇게 기술주가 전체 평균보다는 좀 비싸게 거래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많이 쳐주다 보니까. 근데 이게 거의 좁혀졌거든요. 그러니까 S&P 500 전체하고 기술 업종하고 이제 밸류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기술 업종이 되게 싸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관심을 못 갖고 있어서 그렇지, 이것만 종료가 되면 기술주 쪽, 이게 대부분 또 대형 기술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올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 자체가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전쟁 전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경이 있느냐라는 건데, 일단 GDP 전망은 0.2%포인트 이제 하향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가 상승률은 0.4%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따라서 성장 전망은 내려오고 물가 전망은 높여졌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는 어쨌든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료가 되면 다시 또 자리를 잡긴 할 텐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종료되면 트럼프가 그리는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과 회담을 해서 중국과 회담 이후에 중국에 부과하던 관세를 낮춰주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자신이 임명한 캐비너시가 연내 금리를 내릴 거고 금리까지 내려가면 중간 선거에 유리할 거야. 뭐 이런 거를 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란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플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이제 코스피가 21선 돌파했다가 종가에서는 밀렸잖아요. 근데 대형주만 올라가고 중소형주는 어제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중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1%나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 분 차트가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봉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꾸역꾸역 올라가는 느낌? 예, 실제로 계속 지수 상승하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거고, 반면에 이제 중형주 지수나 소형주 지수는 갇혀있는, 예, 아직까지는 거의 갇혀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형주가 지수를 갖다가 만들고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란 분위기에 지금 막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vs 이란 뭐 이렇게 지금 구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확실히 4월 들어서는 대량 매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장중에 이제 매도했다가 막판에 매수로 바뀌었고, 다음에 코스닥 쪽은 이제 이틀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이 지난주 기사죠. 이거 지난주 기사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대 채권 지수에 편입이 돼서 저기 굴리는 자금이 4천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자금이 한 90조 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실제로 4월 들어서 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 단위가 넘게 들어왔거든요. 저게 들어오면 금리하고 환율이 내려가게 됐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삼성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일단 달러가 유입되고 있고, 이 채권 자금까지 들어오면서 달러가 더 들어오고 있어서 여간에서는 환율이 올라가기도 쉽진 않겠다. 물론 이제 이란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환율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전쟁 난 거 상황 감안해 보면은 환율은 내려오고 있잖아요.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들은 환율이 내려간다라고 확신이 생기면 주식을 사거든요. 그때부터는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조건들이 외국인들이 4월 들어서 매매에 좀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변화가 매수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누적으로 뭐 열심히 사기 시작했다 이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좀 매도가 진정됐다라는 쪽에 아직까지는 가깝죠. 근데 이게 조금만 뭐 온갖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외국인들 수매수까지 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 문제,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의 어떤 서프라이즈, 이게 일종의 좀 계기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에 변화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나온 삼성전자 실적이 뭐 그냥 예상치 상단 정도가 아니라 예상치 상단을 훨씬 그냥 뚫고 이제 하늘 뚫고 나가버린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원래 2분기 예상했던 게 저 정도 수치였는데 1분기에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2분기 이미 반도체 가격은 높아진 상태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큰 기업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런데 밸류는 제일 싸고, 그러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안 사? 뭐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는 일단 세론 기본적으로 실적 발표에 맞추는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계좌에 이제 배당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이제 자금이 좀 추가됐을 때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분위기들도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고점이 좀 낮아지는 추세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21만 원을 돌파하면, 물론 지금은 이란 이슈, 세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좀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번에 이제 21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대기하고 있던 자금이 추가적으로 붙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예, 뭐 흘러내리고 이제 음봉도 계속 많고, 최근 들어서 6거래일 동안에 하루 빼고는 계속 음봉 나오는, 그러니까 아침보다 종가 되면 오늘 또 틀렸네, 내일도 자신 없다, 뭐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는 날이 최근에 4일 중에서 3일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 또 하락 종목 1000개 이상 되는 날도 계속 빈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위치가 가격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과매도에 오히려 근접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기만 하나만 던져주면 코스닥도 이제는 이제 제가 한때 지난주까지는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설령 올라가도 차별화 장세가 될 것 같다고, 상승 종목수가 많지 않은. 근데 지금 위치는 조금만 뒷받침해주면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막 그런 날이 자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날 이제 상승 종목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메인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딸려서 조금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어떤 계기가 오늘 뭐 이란 뉴스 때문에 이제 뭐 변동성이 클 건데, 그 어쨌든 정리가 되고 크게 올라가는 날 1번으로 치고 나가는 업종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 종목들을 보면 전쟁 이후에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뭐 그 삼천당 제약을 이라든가 일부 제약주가 좀 많이 빠진 가운데 알테오젠은 그냥 버텼고,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도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엔터주도 비슷하고 이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삼천당 제약을 제외한, 그러니까 뭐 하여튼 알테오젠, 반도체, 엔터가 좀 붙어 있고 저 아래 로봇주가 내려가 있고 이런 구도 정도거든요. 현재까지로는 전쟁 이후에. 요 흐름에서 이제 좀 이 위에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반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지, 아니면은 딱 포가대 쪽에서 일단 반응이 나오는지. 사실 제일 많이 빠진 건 삼천당 제약이고 제일 많이 올라간 건 피팅 쪽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쪽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드라인이 됐고 파키스탄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협상 뉴스가 어떤 형태로 계속 뉴스가 나올 거예요, 속보로. 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엄청난 실적 이후에 투자자들의 반응, 그 다음에 3월에서 이제 크게 개선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아예 그냥 매수 쪽으로 고정이 되는지, 이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나서 업종이, 삼천당 제약을 당분간 이거는 변동성이 만들어질 거예요. 막 급반등도 나오고 이제 급락도 나오고. 근데 이거 말고 그 전체적으로 업종 흐름에 어떤 업종이 이제 대장이 되느냐, 초반에 치고 나가느냐, 이게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밸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 부담이라는 건 실적 대비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느냐. 근데 보통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은 작년 이후에 계속 따라온 게, 뭐 AI는 인정하겠는데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M7 같은 경우는 2020년 이후에 바닥으로 작용했던 그런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분만 되면 미국 시장이 다시 M7 종목들이 회복하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문제가 종료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큰 벽이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들이 저기에 반응을 안 하는데, 지금 위치 자체는 언제든지 튀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이란이 더 큰 이슈긴 하지만, 그래서 종목들별 어떤 실제로 반응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업종이 가장 먼저 반응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그때마다 체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특히 구독하기 버튼 꼭 좀, 이제 10만 연 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